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윤입니다. 4월 2일 이 관세 디데이를 앞두고 경계심이 깔린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디에서 또 기회를 잡아가야 할지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 수가 350개로 늘어나는 날입니다. 이에 대한 수급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9%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욱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 이렇게 보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2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지수가 그래서 탄력을 좀 못 받나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회 잡아가야 될까요? 우선 이번 주에는 국내에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우선은 오늘 국무총리의 탄핵안 발표가 있었죠. 결국은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변동성이라든가 불확실성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대통령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오늘 또 위클리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간에 있어서 변동성이 뭐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보합 정도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특이한 부분들은 자동차 쪽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관세 쪽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 쪽과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제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일 현대기아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죠. 성화이텍이라든가 SL, 화신 뭐 이런 기업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동시호가 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급락 이후에 오늘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LG 엔솔과 자동차, 현대기아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HLB라든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론은 시장은 정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보다 환율을 좀 보세요. 만약에 환율이 이 1370원대를 넘어서고 1375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까지 소화해가야 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환율까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HLB그룹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FDA 승인에 실패를 하고 또 갭락을 크게 보인 바가 있었는데 오늘 즉각적인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HLB 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왜 반등이 나올까요? 우선 HLB 그 전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댓글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전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안 요청을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승인에 실패를 했어요. 작년 5월 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HLB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항서제약 쪽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보안 사항을 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럼 최장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럼 이걸 보완하고 하게 된다면 한 3개월 정도 잡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거의 1년 가까이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마 진양권 회장께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심사를 다시 받겠다, 보완 사항을 해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냥 뇌피셜입니다. 미국하고 이게 중국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것까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주가가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마 반등 시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서울경제에서 제 유튜브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방송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유튜브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HLB에 관련해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바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갈 길은 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10% 올라갔다고 해갖고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 좀 많이 있으니까 그들 쪽으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등락 과정을 거치겠지만 반등 시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가라라고 조언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등락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분석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줄기세포 쪽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장 초반부터 나왔었거든요. 네이처셀 지난 주말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FDA로부터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정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국 기업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관련주들로 좀 전반적인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줄기세포 쪽으로도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는 이 첨생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모습들 언급이 좀 있었죠, 이슈가. 그러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파미셀이라든가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걸 따라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뭐 줄기세포 관련 쪽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이슈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큰 낙폭 이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는 매물 수하를 하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즉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벚꽃 필 때쯤 뭐 그 부분들 4월 달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여전히 4월 달에도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런저런 종목군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이넥스 같은 거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사셨나요? 오늘 11%대 급등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뭐 줄기세포 마찬가지고요. 이슈와 이벤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좀 보게 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통 제약주들이나 이런 쪽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료의약품 쪽이나 이런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바이오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전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 파미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최근 들어서 빠졌죠. 61선 언저리 때까지 빠졌죠. 많이 올라가 있다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렇다면 뭐 말씀을 드렸던 바이넥스라든가 아니라면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ABL 바이오라든가 여전히 신약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보르노이 뭐 이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쪽에 있어서 제약 쪽이 만약에 이 관세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녹십자라든가 SK바이오팜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유한양행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쪽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이미 오른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쪽 앞으로 상승여력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앞서서 바이넥스를 공략해 주신 바도 있었는데요. 오늘 11%대 급등이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주신 종목들까지 함께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자동차 쪽의 강세가 좋아 보인다 앞서서 시장 분석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HL만도나 현대차 그룹주들 모두 흐름이 좋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실적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가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은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오늘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관세에 있어서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쪽은 관세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추측성이지만 4월 2일 날 결과가 나오겠죠. 바로 즉시 발효가 될 부분들인데 사실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죠. 현대나 기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SL이라든가 성우하이텍이라든가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와 GM이 협업까지 진행을 하죠. 공장을 같이 쓰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취하고 있죠. 결국은 이 자동차 쪽 섹터도 만약에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면 자동차 쪽이나 부품 쪽들도 충분히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사실 너무 싸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 밸류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쌉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경기가 뭐 침체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금리가 안정이 되고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높아서 할부금융이 좀 높았다라면 이자 부담이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보게 되면 SL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 SL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걸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요것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쪽을 좀 보는 게 더 낫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뭐 6,000원 초반 자리대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런 종목군들이 241선 언저리 즉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L처럼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아니면 서현 이화 이런 쪽도 괜찮죠. 밸류가 좀 상당히 쌉니다.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 오늘 11%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밀렸다가 바닥을 만들고 나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SL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서현 이화 그리고 HL만도는 조금 무거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나는 만약에 좀 안전하고 우량적인 걸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차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상승폭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따져보게 된다면 뭐 현대모비스를 좀 볼 수가 있겠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박스권 돌파 시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좁게 보게 되면 많이 올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월봉 차트 보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 상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런 쪽을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쪽이 될 겁니다. 그들 쪽도 함께 묶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는 점 함께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레벨이 매우 낮은 자동차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더욱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차트 분석과 함께 전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또 로봇 컨설팅 사업부를 신설한다 이러한 소식도 들어와 있죠.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로는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함께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차의 시세 이제 기대해봐도 될까요? 자동차 쪽이 싸죠. 싼데 좀 무거워요. 지금
자동차 쪽 현대차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세 하단 자리대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요 전고점 자리대 뭐 22만 원대 중반에서 23만 원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부분들 최종적으로 좀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저거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이 현대차가 로봇 쪽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22만 원대에서 23만 원짜리대 요 자리대가 아마 상단 자리대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밸류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기아가 조금 더 싼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있어서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아의 EV3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이슈라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로봇 쪽 섹터들까지도 아마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3월 달에 공매도 이제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들 쪽보다는 여전히 저는 올라가지 못했던 로봇주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아직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 즉 아마 4월 시장 때가 되게 되면 순환매가 또 쫙 한번 돌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 시장에. 왜냐하면 지난주에 거래소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 계속 밀렸잖아요. 그런 이 시간적인 그러니까 3월 달에 대한 특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가 매수도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주가가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 물론 로봇 쪽으로 괜찮은 모멘텀 살아있지만 기아의 실적 전망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종목 상담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탑스인데요. 1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3% 가져가고 계십니다. 2월에 주가가 좀 쭉 미끄러진 이후에 약간의 박스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까, 해도 될까 이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인탑스 1.32%의 강세인데 여기서 추가 전략은요? 우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2월 달에 22,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어느 정도 이제 하방 형식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락이 나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깨거나 뭐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 13% 정도라고 한다면 한 7%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7,300원대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요 17,3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요때는 한 7% 정도 더 매수를 해서 17,300원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6,500원
좀 보수적으로 합시다. 17,000원 정도? 17,000원부터 16,500원? 그 자리대로 밀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추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순환매가 나오고 하게 된다라면 저기 22,000원대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언저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더 본다든가 아니면 이 정고점 자리대에서 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그렇게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탑스 7%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7,000원 그 이하 가격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또 수익까지 함께 실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는 워낙 좀 풍부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숨가쁘게 이야기를 항상 나누고는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잠시 후 12시부터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이야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 마이크론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이 8%의 급락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낸드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고요. 연간 EPS 추정치까지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반도체단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오늘 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더 밀렸습니다. 낙폭을 축소를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럴까? 저도 좀 그게 의문이에요. 반도체 낸드 가격을 인상을 하고 반도체 하반기에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이 났습니다. 뭔가 이 회사 안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 있어서 진입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HBM3를 공급하고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다시 이제 공급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간에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거나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컨센서스를 40% 정도 상향을 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는 낸드 가격, 즉 레거시 쪽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1위니까. 그 영향이 작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62,000원에서 63,000원 이 자리대가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대가 저항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요 65,000원에 7만 원 자리대 68,000원에 7만 원 자리대가 되겠죠. 요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뭐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뭐 57,000원 이하권역이 좀 되겠네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럼 그 이하로서는 다시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22만 원짜리대를 안착한다면 이 하이닉스는 작년 7월 달에 고점 돌파 24만 7천 원이죠. 이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만 원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 하이닉스 쪽은 많이 올랐고 삼성 쪽은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지수는 더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레거시 쪽, 즉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두 부리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는 거, 즉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삼성 쪽에 지분 투자하고 있는 애들, 그거 한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실적이 쌈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는 애들.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늘처럼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때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지만요. 전문가님께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오늘 반도체단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수의 상승은 반드시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쪽으로의 움직임 필연적으로 함께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ALT 종목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는 11,700원이고요.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쯤에서 목표가를 다시 세워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관점은 어떠세요? 11,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하셨나? 11,700원짜리 때면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ALT 이 녀석이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쪽으로 좀 엮여 있어요.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이 비메모리 쪽이에요. 온디바이스 AI 쪽에도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에도 좀 꼬여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쪽이거든요. 우선 ALT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더 있을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땐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양호한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 1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까지는. 14,000원대 중반에서 15,000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14,500원에서 15,000원 요 정도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리대가 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대. 그러면 만약에 제가 ALT를 한다라면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정고점 자리대 14,500원에서 15,000원 요 자리대의 절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만 한번 19,000원에서 2만 원 요 자리대를 한번 노려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에 대해서는요. 14,500원에서 15,000원 권역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2차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오전에 나온 바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입 품목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성일 화이텍이나 코스모 화학 쪽으로 본격적인 시세 기대도 되나요? 폐배터리가 전기차가 네. 폐차가 많이 돼야 활용을 하겠죠. 네. 지금 폐차 많이 하나요? 아직은 아니겠죠. 네. 아직까지 이제 먼 미래예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예요. 일단 재활용 쪽을 기틀을 좀 마련해 놓은 거겠죠. 결국 이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는 이제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성일하이텍이라 뭐 재활용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폐배터리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사실 뭐 폐배터리 쪽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세비캠도 마찬가지고 성일하이텍 마찬가지고 코스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에서도 폐배터리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를 단기적인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폐배터리 뭐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 폐배터리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순환매가 다 한 번씩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가 요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고체 쪽이에요. 왜냐하면 휴머로이드 로봇에 들어갈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 법인에 대한 설립 부분들도 있지만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마더라인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파일럿 장비가 아니에요. 준양산 시설로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좀 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중간적인 과정, 즉 양산을 구축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도 일단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고체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먼저 그들 쪽에 종목군들이나 장비 소재 부품단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보고 난 이후에 폐배터리 쪽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모이려면 이 전기차의 폐차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쪽은 이슈 타고 단기로 움직일 섹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시장이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함께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전략을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탓일까요? 어디에서 상승 요인을 좀 찾을 수가 있나요? 글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 많이 빠졌죠.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 쪽다 SK 하이닉스 이쪽도 올라가야 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도 올라줘야 돼요.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LG 엔솔도 움직임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업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바닥론, 1분기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일거리가 풍부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의 기술력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스페이스X에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업황만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 그래도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쪽 섹터를 미국과의 협업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뭐 제약바이오,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쪽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쪽도 얘기 많이 하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도 이 IRA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결국은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 미국 쪽하고의 저는 협업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관세 면제를 받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해라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LG엔솔 미국 공장 많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런 데 부분들에 있어서 관세를 매기거나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야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업황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반등을 기다려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소부장 뭐 구분할 필요 없이 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이런 쪽 다 올라갈 거고 장비, 소재, 뭐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 다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게 흐름들이 좀 나오려면 4월 2일 날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1분기 바닥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현재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기술력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2차 전지단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요.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까지 전문가님의 관점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놓칠 수 없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LNG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죠. LNG 쪽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하루가 되겠는데 또 얼마 전에 대만과 일본까지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표한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나 세아제강 오늘 동반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까요? 차익 매물이죠, 뭐.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LNG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한국에서 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일본도 합니다. 대만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안 할까요? 우리나라 할 겁니다.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럼 이게 기회로 작용을 해야 될까? 기회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22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좀 움직였어요. 제법 좀 많이 올라갔죠.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 방한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LNG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볼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들은 모르겠죠.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거를 하는 대신에 뭔가 취하는 거 있을 겁니다. 즉 이게 그 정치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내주는 게 있으면 받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한국 쪽의 LNG 쪽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쪽 그리고
SK 쪽이 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계열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이슈나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 포스코스틸리온, 그다음에 포스코 DX 뭐 이런 쪽 포스코 계열 쪽 이런 쪽의 주가의 흐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포스코홀딩스를 좀 잠깐 보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30만 원 이하로 빠져 내려온다. 21선 이하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또 LNG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리튬 쪽에 있어서 이제 생산을 하죠. 그럼 그게 이익에 잡히게 되죠. 그런 이슈거리도 충분합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게 되면 포스코 인터까지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겠죠. 여기에서 오늘 변동성이 좀 제법 큰데 오늘 그래도 54,00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54,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5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겠죠. 요 밀리는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요 자리대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DX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5,000원 언저리, 25,000원 이하로는 저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좀 안전한 거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국가스공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35,000원대 중반, 35,500원 그 이하 권역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요 이하로 모아가게 된다라면 아마 5만 원 정도대, 이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확 뻗어나가지는 못하겠죠.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개별주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휴스틸이라든가 넥스틸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좀 제법 크죠. 휴스틸도 그렇고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제법 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넥스틸이 만약에 요 21선을 깨게 된다라면 아마 휴스틸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요거 무너지게 되면 아마 휴스틸도 이거 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면 아무래도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싫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화성 밸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요 11,000원 이하 권역대 한 1,800원 이하 뭐 그 자리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LNG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좀 흐름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나 세아제강이 내리고 있는 부분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일 수 있다라고 먼저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포스코나 SK 계열 쪽에서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들 다음 이어지는 12시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HLB 관련한 이야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